씨, 저 당신을 사랑해도 될까요? 상준 씨, 상준 씨, 상준 씨! 야, 남자한테 여자는 딱 세 종류뿐이야. 어? 봐봐, 이쁜 여자 명품이지? 평범한 여자 진품이고, 너 하루 반품이야. 알아?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혹은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서 여러분 혹시 열등감에 빠져 있지는 않나요? 자신을 더 주눅들게 하고 인간관계까지 망치는 열등감. 오늘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에서 그 열등감을 벗고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삶,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현수입니다. 우리 자신을 투명하게 비춰보고 그 안에서 마음 다스리는 법을 찾는 시간이죠.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도 전현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를 보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저는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 진작에 한 번도 생각해봤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 생각 안 하죠. 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네. 근데 자세히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있고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죠.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달라질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뭘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다음 어떤 행동 이런 게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나 자신을 좀 더 사랑함으로써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도 참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그럼 큰 박수와 함께 박사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자기를 사랑하는 법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 사랑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보면 자기한테 해대는 것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건 내한테 도움되는데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한테 손해되는 일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할 땐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자기를 사랑하는 법, 뭐 뻔한 주제 같지만 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면 왜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남을 사랑하지 않아요. 함부로 해요. 자기를 함부로 하는 사람은 남도 함부로 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 자기한테 진정으로 그러한 게 필요하다는 걸 알고 남을 또 볼 때 남도 그 사람한테는 가장 소중한 존재일 거 아니에요. 그 소중한 존재가 소중히 되어져야 된다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남도 사랑받아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남을 함부로 안 해요. 근데 자기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은 남에 대해서 함부로 해요. 그래서 자기를 먼저 정말로 사랑하는 법을 먼저 하면 남들 사랑하게 돼요. 남들은 자기를 사랑해 준 사람을 좋아합니까?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사랑합니까? 그렇죠. 남은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사랑하면 또 내가 또 더 사랑을 받게 돼요. 그래서 선순환이 일어나죠. 보통 우리는 악순환이 일어나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 자꾸 뭐 안 좋은 게 돌아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불교 경전에서도요, 박사님, 네.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경전이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 근데 불교적으로 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나도 조금 더 본질적이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지만 소중한 존재예요, 사실은. 예, 불교적으로 이렇게 보면 나가 사실은 엄밀한 의미는 없어요. 왜 나가 없냐면 이것이 내 것이다, 나다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자세히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로 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참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나하고 가장 좀 나는 아니지만 나하고 가장 가까운
우리 보통 이제 결혼하면 부부지간은 뭐 촌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소중한데 그 부부 배우자보다도 조금 더 소중한 게 나예요. 네, 하여튼 어쨌든 우리는 이제 표현할 때는 나다 자신하지만 엄밀하면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소중한 존재, 그 소중한 존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인데 그 불교 경전 그 상유타 니카야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말리카경이라고 있어요. 말리카는 그 당시에 그 왕비예요. 부처님 당시에 큰 나라가 두 나라 있었거든요. 코살라국하고 마가다국이라고 있었어요. 코살라국은 북쪽에 있어요. 지금 인도 북쪽이죠. 그쪽에 있는 큰 왕국의 그 왕비가 말리카 왕인데, 왕비인데 하루는 이제 그 왕궁에서 그 왕이 그 빠사나드라는 왕이에요. 그 유명한 왕인데 부처님하고 나이가 같아요. 나이가 같고 부처님하고 교류도 많이 하고 많이 찾아뵙고 했던 것인데 왕비 보고 물어보죠. 왕비 당신은 당신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있나? 그 말은 뭔지 모르겠어요. 나를 더 사랑하나 그걸 묻는 건지 안 그러면 그냥 그 본질적인 질문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왕비가 하는 말이 왕비가 뭐라 대답했겠습니까? 난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그랬겠습니까? 그 왕비도 굉장히 현명한 왕비예요. 그랬어요. 나보다 더 사랑스러운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서 다시 질문했어요. 그러면 대왕께서는 대왕보다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대왕이 나도 나보다 더 사랑스러운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가장 사랑스럽습니까? 자식. 근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식보다는 나를 더 사랑할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내가 조금 확대된 게 자식이죠. 가족 이래 되겠죠.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나를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본질적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두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요. 그러고는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요. 부처님 찾아가서 그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하죠. 왕비한테 내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왕비는 세상에서 나보다 더 사랑스러운 없다더라. 그러면서 왕비가 나한테 물어서 나도 그래 대답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 다 들으시고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시로서 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 개송이라 그러는데 개송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마음이 모든 것을 다 찾아서 봤을 때 나보다 더 사랑스러운 사람은 없다. 예. 그런데 그처럼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 사람은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남을 해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볼 때도 저 사람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겠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해치지 않듯이 손을 안 주지 남한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에 이래 보면 또 그러면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어떻게 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어떻게 하냐고 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바세나드 왕이 이제 이분도 현명한 왕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부처님 찾아와서 부처님 내가 혼자 이래 명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하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인가? 또 어떤 사람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인가 하고 내가 생각해 봤다. 그래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 어떤 생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행동으로 남에게 안 좋은 거를 남에게 안 좋은 뭐를 할 때 그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다. 자기에게 대해서 안 좋게 하는 사람은 마치 나쁜 사람이 서로 원수지간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시켜서 남 안 좋은 걸 시키잖아요. 그래서 손해되게 하듯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안 좋은 일을 시키는 것 같기 때문에 나는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상당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인정을 하시고 당신 참 현명한 생각을 했다. 앞으로 그렇게 살도록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해대는 걸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남한테 나쁜 말하고 나쁜 행동하고 나쁜 생각 가지고 하면 자기한테 안 좋겠죠. 그건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진정으로 자기를 아낀다면
자기한테 손해보는 짓 하지 마세요. 네. 부처님께서도 나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네.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까요, 박사님?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그 자기를 사랑하지 않게 되면 자기를 함부로 하게 돼요. 함부로. 우리가 우리가 가진 뭐 볼펜이든지 무슨 물건을 소중히 하는 사람 그걸 잘 챙기고 잘 보호하잖아요. 근데 소중히 안 하는 사람 함부로 하잖아요. 또 배우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 부인 소중히 안 하는 사람 대충 내버려 뒀다가 병 나거나 문제 생기겠죠. 그죠? 그렇듯이 자기를 소중히 하는 사람은 자기를 함부로 하게 돼요. 그리고 또 남이 자기한테 좀 이상하게 보는 그것도 별로 신경 안 써요. 정말 자기를 소중하게 하는 사람은 남한테 좀 나쁜 말하고 남한테 이상한 걸 해서 이상하게 보이는 거 싫잖아요. 근데 자기를 사랑 안 하면 함부로 하게 되고 자기한테 손해되는 짓도 하고 또 정신건강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안 좋아지죠. 네. 네.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함부로 대하게 된다라는 말씀 들어보니까 더 나 자신을 사랑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박사님, 네.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선은 이제 자기를 사랑하려면 자기한테 손해되는 일은 안 해야 되겠죠. 자기한테 도움되는 일만 하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이제 자기를 사랑하려면 이 세상에서 나가 가장 소중하다 하는 거를 잘 생각하고 이제 안 좋은 것으로부터 나를 잘 보호해야 돼요. 근데 이제 불교 경전에 보면 불교라는 것은 이제 목표하는 바가 상당히 높습니다. 열반을 추구하고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불교 경전에서는 사실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막 위하는 사람 있죠. 이익 보려고 막 살아가는 사람 있죠. 손해 절대로 안 보려는 사람. 이익을 너무 추구하지 마라 그래요. 그다음 명예, 또 남으로부터 칭송받는 거 이런 것들 조심해라 하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 대바다타라고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불교 그 부처님 사촌 동생인데 대바다타라고 부처님을 죽이려고 해요. 이 사람도 굉장히 그 어떤 수행을 많이 해서 경지가 높은데 이제 부처님처럼 되려고 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대바다타라고. 근데 그 분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세상의 이득이나 명예, 칭송 이걸 바라지 마라. 그걸 바라게 되면 그저 손해가 온다, 불행이 온다 하면서 이제 불교 경제는 주로 그 세상적인 거.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 선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려면 이익을 추구하는 거 좋습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좋고 또 칭찬받고 인정받는 건 좋은데 제대로 이익을 추구해야 돼요. 제대로 명예도 얻고 해야지 자기한테 손해되게 얻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열심히 일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이득이 돼서 얻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이득이나 이런 또 명예 이런 데 잘못하면 우리한테 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런 데서도 우리는 보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보호해야 되는 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한테 이득되는 걸 한다 그랬죠. 네. 그처럼 자기가 나쁜 일 하는 것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경전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아까 그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자기가 나쁜 거 하는 것부터 보호를 한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나쁜 일을 하면서 이 그 경호원이나 큰 부대 있죠. 군인들을 아무리 철통같이 자기 주위에 둘러싸도 그거는 나를 보호가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거는 밖을 보호하는 거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는 군대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옆에 뭘 하더라도 내 마음에 일어나는 건 내가 보호를 못해요. 그리고 설사 이제 또 내가 나를 잘 보호하잖아요. 내한테 도움되는 거 하고 내한테 도움 안 되는 거 하면은 설사 나를 보호하는 경호원이나 군대가 없어도 얼마든지 나는 보호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밖을 지키는 거지 안을 지킬 수 없고 안은 이미 잘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경전에 보면 또 네 가지로부터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요 네 가지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 자기 마음 보호하고 이 현재에 집중하는 알아차림, 그다음 불방일이라서 게으르지 않는 거. 요 네 가지 경우에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첫째는 누구든지 탐을 내는 거 있죠.
누구든지 탐내는 데서 탐내지 않기를 하면서 자기를 보호해야 돼요. 누구든지 보면 현혹되는 거 있죠. 거기서 잘못하다가 뭐 훔치기도 하고 뭐 그러겠죠. 거짓말하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탐낼 수 있는 데서 탐내지 않을 수 있도록 자기를 보호해야 돼요. 또 누구든지 화낼 수 있는 거. 왜냐하면 누가 나한테 기분 좋게 하고 기분 나쁜 말하고 나를 모함하고 하면 누구든지 화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화내지 않도록 자기를 또 보호해야 돼요. 자기 마음 보호하고 딱 마음 알아차리는 거 해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어리석을 수 있는 거. 누구든지 이래 어리석을 수 있는 데서 어리석지 않을 수 있도록. 또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누구든지 취할 수 있는 뭐 대표적인 게 술이겠죠. 뭐 술이나 마약이나 그런 데서부터 자기를 잘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자기가 하여튼 걸려 있고 장애되는 데로부터 자기를 자꾸 보호해 가는 게 좋아요. 자기한테 나쁜 생각 들 때 그걸 잘 보호하는 게 중요해요. 또 좋은 생각 들면 또 그걸 잘 보호. 근데 박사님 아무리 마음을 알뜰하게 챙기려고 해도요. 예, 예. 왜 주변에 보면은요. 뭐 재력, 학벌, 외모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남하고 비교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열등감도 본질적으로 이래 보면 자기가 열등감 가지는 거예요. 누가 준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열등감 가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게 없어서 참 안 좋다 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열등감 안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키가 작아서 천추에 한이 맺혔고 어떻게 하면 키를 좀 늘릴까 뭐 수술도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거 개의치 않고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열등감은 남이 갖다 준 게 아닙니다. 자기가 언젠가 잡은 겁니다.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 특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보면 열등감을 이래 보면 대부분 좀 어렸을 때 형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 보면 제가 이래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가만히 보면 어렸을 때 어린 애들이 남하고 다를 때 보통 열등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사회를 전체적으로 보지를 못해요. 경험도 좁고 힘이 없기 때문에 뭔가 남하고 다르면은 그걸 감당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뭔가 남다른 뭘 한다. 그러면 아이의 마음에서 혹시 그에 대해서 부담이 있나 없나를 좀 봐야 돼요. 예를 들면 다른 애들은 이제 사립학교다. 사립학교 같으면 그 가방이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아이는 전학을 갔어요. 전학을 가다 보니까 미처 가방을 준비를 못 했잖아요. 한 며칠간은 그냥 옛날 가방이나 뭐 다른 가방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아이가 열등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부담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 키우는 젊은 특히 이제 초등학교, 뭐 중학교까지는 또 유치원 이럴 때는 하여튼 남하고 다른 뭘 할 때는 아이가 혹시 힘들어하거나 부담이 있나 없나를 잘 봐야 돼요. 거기서 보통 열등감이 싹트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그런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은 어렸을 때 좀 남하고 다를 때 이제 그것도 남보다 좀 많이 못할 때 안 좋은 거로 다를 때 예를 들면 남들은 옷을 다 잘 입고 사는데 자기는 못 입는다든지 또는 남들은 다 평지에 사는데 자기는 저 꼭대 언덕에 산다든지 그렇다든지 그럴 때 열등감이 딱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열등감의 특징은 잘 한번 보세요. 그 생각을 오랫동안 많이 한 겁니다. 생각 많이 한 건 다 문제가 돼요. 열등감 가진 거, 괴로운 거 잘 보세요. 그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자면 이 머리에 큰 집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 없는 방이 있는 거예요. 그 방에다가 계속 뭔가 쌓아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러고 이제 보면 똑같이 우리가 이제 이래 그 교통사고 나서 이래 어떤 신체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 되더라도 나이 들어서 생기면 별 문제가 안 돼요. 어렸을 때 생기면 달라져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이란 건 어째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런데 자기만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냥 떨쳐버리고 살면 또 괜찮은 게 열등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열등감이 우리가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 없는 사람, 또 어렸을 때 남하고 좀 달랐던 거, 힘들었던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는데, 그래서 이제 열등감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는 이제 좀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게 좀 필요해요. 네, 정말 제가 아는 예. 그 후배 중에 한 명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분명히 예쁘고 귀엽게 생겼어요. 근데 자기는 얼굴 그 외모가 컴플렉스라고요. 예. 회사에서도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불이익을 당했고 예. 인간관계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주눅이 들어있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쁘거든요. 열등감 깊습니다, 다. 왜냐면 오랫동안 해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중심으로 막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중심으로 세상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을 계속 하면 그것이 영향이 와요. 제가 이 손이 무겁다 계속 한 며칠 생각해 봐요. 못 듭니다, 이거. 어떤, 보면은 사람은 나는 학교 성적이 안 좋아서 또 뭐 이래서 안 좋다 하면 그거 위주로 생각하면요. 그거 위주로 됩니다. 다른 거 뭐 이래 좋은 거 생겨도 기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외모 중심으로 이래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또 외모가 모든 것의 기준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 참 열등감이라는 게 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사실을 정확하게 못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또 이야기한 그분도 직장 생활에서 자기가 좀 안 좋은 대접을 받고 안 좋은 평을 받고 좀 인기가 없는 걸 자꾸 외모 탓으로 돌릴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오히려 자신감 없고 좀 뭔가 이래 거느리지고 또 일을 잘 못하고 인간관계 잘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등감이라는 거는 인간관계에서 잘못하면 그것 중심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이 있는 것은 어떤 맹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래 있는 그대로 보고 우리한테 필요한 걸 하게 하는데 이제 장애가 될 수 있죠. 예. 그리고 인간관계에도 이제 열등감이 있으면은 자꾸 이제 누가 나를 무시한다 이제 이런 말 자꾸 하게 돼요. 여러분들 무시한다는 말 많이 쓰는 사람요. 열등감이 좀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등감 없이 그냥 이제 자꾸 없애고 사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제 후배뿐만 아니라 우리 예.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도 이 예. 열등감 때문에 크고 작은 고민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사연을 좀 많이 보내셨는데 예.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사연을 좀 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20대 여자분이 올려주셨는데요. 박사님,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남들에게 제가 어떻게 보이냐가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자꾸만 화장이나 명품 가방 이런 걸로 외모를 치장하는데 열을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한껏 치장을 해도 왠지 모를 공허함이 느껴지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예, 이제 요즘 아무래도 외모 좀 중심이잖아요. 외모 중심이기 때문에 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 외모는 생각할 거예요. 또 그러고 자기가 좀 멋있게 보이면 기분 좋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사연 보내신 분 같은 경우는 이 중심에서 뭔가 이래 꽉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꽉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기를 이제 보충하려고 뭘 자꾸 하는데 그거는 이 중심이 비어 있으면 이제 뭐 처음에 그거로서 좀 했을 때는 통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또 들 거예요. 그러면 또 뭔가 부족해서 또 다른 거 하게 되는데 속이 꽉 차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내 이대로 소중하고 내 이대로 참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을 자기가 딱 가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외부로 치장할 필요는 없죠.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없습니다. 그러고 이쁘게 보면 사실 이쁘게 보여요. 여러분들 그걸 보고 이쁘다. 자기 체면을 계속 해보세요. 저는 뭐 이것도 이제 TV이고 저도 이제 프로그램을 또 TV에 나와서 이제 활동을 하지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TV에 오래 나오면 스타가 돼요. 아주 하자가 있는 사람 외에는요. TV에 오래 나오면 사람들이 그쪽에서 좋은 점을 자꾸 발견해서 스타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선 내 자신을 멋있게 보고 세상에 내하고 똑같은 사람 없잖아요. 정말 이 참 오리지널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자꾸 소중하게 보고 그러면 또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외부적으로 치장하는 게 좀 적어져요. 자신감 있는 사람 봐요.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다 이런 사람들 뭐 지금 암 걸려서 삐쩍 말랐잖아요. 근데 아무거나 입고 나오잖아요. 그건 신경 안 쓰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멋있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멋있게 생각하면 그것도 멋있게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를 멋있게 보는 걸 자꾸 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상담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30대 남자분이 글을 주셨는데요.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돈에 그 기준을 둡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만 돈을 많이 모아 제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면 남들에게 대접받고 살면 제 자신을 더 사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돈이 없어서 한없이 제 자신이 초라하게만 느껴지네요. 이렇게 올리셨어요. 이분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은 벌려면 남을 도와줘야 돈을 받아요. 돈을 법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돈 안 주거든요. 내가 뭘 줘야 돈을 받기 때문에 그 준비를 많이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사람마다 다 이렇게 빠져 있는 게 다 달라요. 이제 열등감이 다 다른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언젠가부터 돈을 좀 중시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살아온 그 속에서 그런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돈은 뭐 중요한 거죠. 하지만 돈에 너무 모든 것이 가 있으면은 이제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돈을 잘 벌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양한 관심과 열심히 하고 뭐 또 남으로부터 뭘 잘 듣고 했는데 어느 게 집착에 있으면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 돈에 대한 걸 조금 이래 떠나서 좋아하는 일을 찾고 또 남에게 도움을 주고 자기도 도움받고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돈이 좀 벌리는 게 좋지 돈을 목표로 하면 좀 어렵다 그래요. 예. 돈이 우리 어른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돈을 보고 쫓아가면 안 되고 돈이 따라오게끔 해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남한테 도울 거 이런 걸 많이 가지고 하면 자연히 돈이 오겠죠. 근데 돈만을 목표로 그들은 준비가 적으면은 돈 벌기는 그리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되게 하는 게 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신의 중심을 세워야 된다 이런 예.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지금 사연을 두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열등감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들을 안고 사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사님께서 이런 분들께 좀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이제 열등감은 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정도가 심하냐 아니냐. 그리고 이제 열등감에서 이제 벗어나서 살면 더 나은 세상, 더 나한테 도움되는데 그런 걸 계속 움켜잡고 있으면 이제 그게 문제죠. 이제 열등감하고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열등감이 있다 보면 또 이 자존심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실 자존심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정신과 의사로서 환자들 치료할 때 이 자신감이 자존심 이게 큰 병이라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자존심이 세다 보면 자기가 기회가 왔는데도 그걸 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 자존심보다는 자기를 진정으로 아끼는 자존감이 있죠. 자기를 소중히 하고 자기를 아끼고 자기한테 정말 도움되는 걸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고 자존심 내세우면요. 그건 큰 문제예요. 예. 저는 자존심이 많다는 거는 크다는 거는 열등감이 밑바닥에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세워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걸 내세우고 나를 알아달라 하는 게 자존심이거든요. 그 이면에는 열등감이 있는 거죠. 열등감이 있고 그래서 자존심보다는 자존감
자기를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 그래서 나한테 도움되는 거는 뭐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네. 또 봤더니 사람들 중에서 95% 이상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등감이 난 이렇기 때문에 잘 안 될 거야 이런 패배 의식으로 이어지기 전에 더욱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박사님 왜 뭐 신체 조건이라든지 여러 조건들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성공을 한 분들의 케이스를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보면 이제 진료실에서도 이래 보면은 신체적인 것 때문에 열등감 느낀 사람이 많아요. 이제 키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몸 좀 뚱뚱하다든지 너무 마른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거기에 탁 집착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한테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거기에 걸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주고 싶은 경전이 있는데 그 자타카라는 경이 있어요. 자타카. 자타카는 뭐냐면 이제 부처님 전생 이야기예요. 부처님께서 이제 이 생에 오셔서 부처님이 되기 전에 많은 생을 이래 수행자로 보내거든요. 수행자 내지는 이제 일반 사람으로 이제 쭉 살아오는데 그 이야기들이 자타카라고 그 전생담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여러 뭐 이런 사람이나 동물로 많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 이 주제하고 좀 관련이 돼서 소개를 하면은 부처님께서 이 키도 굉장히 적고요. 꼽추로 태어났어요. 꼽추로. 예. 이제 키도 적고 이제 꼽추인 거죠. 꼽추인데 그런데 이제 집안은 괜찮고 해서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우고 또 특히 이 화살을 잘 쏘았어요. 옛날에는 화살을 잘 쏘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이제 화살을 잘 쏘았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화살을 잘 쏘고 기술이 좋아도 자기 이 볼품이 없으니까요. 이걸 누가 알아주겠나 이런 이제 생각한 거죠. 지금 같으면 좀 비관했을 수도 있잖아요.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비관할 수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이제 옛날에는 왕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왕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기술과 실력이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할 거 아닙니까? 하는데 자기를 믿겠어요? 안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덩치도 좋고 이 몸집이 좋고 허우대가 좋은 사람을 하나 찾아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사람 하나 찾아요. 다니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참 신체가 좋고 용모도 좋고 힘도 센 사람이 어떤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가서 당신 그 일 그만두고 내하고 같이 일을 좀 해보자. 나는 사실은 이런 좋은 기술이지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당신이 그 일 이렇게 할 줄 안다고 이야기하고 하면 내가 일을 다 처리해 주겠다. 그래 이제 그 대신 나는 당신하고 같이 따라다녀야 되니까 이 사람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 하인이라고 밑에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라 해가지고 이제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가서 이제 왕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이런 기술이 있다. 그 말을 쭉 하니까 이제 왕이 그럼 좋다. 뭐 딱 보니까 그래 보이니까요. 근데 이 사람 누구냐가 이거 내 하인이라고.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처리해 주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호랑이가 어느 지역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왕이 직접 그 사람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 호랑이를 잘 이래 없애달라. 그러니까 그래 없애주겠다고. 그러고 이제 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보살을 보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당신이 화살을 한 2만 개쯤 구해가지고 들고 가서 같이 가자니까 나는 갈 필요 없고 당신 혼자 가라.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 화살을 다 나눠주고 호랑이가 나타나면 전부 쏘라 그래라. 그리고 당신은 그거 잊지 말고 숲풀 속에 딱 엎드리고 있다가 호랑이 잡았다는 소리에 나온나 이랬어요. 이제 그래서 그 말대로 이제 그렇게 해서 간 거죠. 가가지고 다 나눠주고 호랑이가 다 쏘아라. 그러니까 한 2만 개를 쏘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 막 이제 잡았다 그러고 한데 그때 싹 노는 거예요.
나와서 하는 말이 이 호랑이를 누가 죽였느냐고 내가 지금 그 호랑이를 산채로 잡기 위해서 숲속에 들어가서 저 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사이에 그렇게 죽이면 어떻게 하냐고 이거 큰일 났다고 하니까 그 아이를 뭐 괜찮다고 당신이 잡은 걸 하라고 그래 이제 자기 잡은 걸 해가지고 가서 아무도 이제 겁이 나서 말 안 해가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한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해결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걸거치잖아요. 걸거치니까 아니 당신 내 하인인에 불과한데 막 하면서 투덜투덜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마치 그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이 이제 터지니까 왕이 당신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해서 콧길에 태워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이제 이 보살이 뒤에 딱 앉죠. 근데 아무리 앉아도 이 사람이 덜덜덜 떠는 거죠. 떨어가지고 막 오줌도 싸고 그러는 거죠. 싸니까 이제 보살이 생각할 때, 자, 이제 내가 나설 때다. 해서 그 사람은 곡기에서 내려주고 집에 가서 모욕해라고 보내고, 보살이 나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겨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큰 벼슬을 주고, 그래서 그때는 드러내도 아무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전쟁에서 이겼으니까요. 그렇게 자기의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잘 활용하는 그걸 보고서 우리가 좀 안 좋은 게 있더라도 거기서 또 살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나는 끝났다 생각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좋은 환경에서도 못 살리는 사람이 있고 도저히 길이 없다 하는 데서도 좋은 길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혜가 중요해요. 네. 또 각각 연예인 중에서 찾아보면은요, 노홍철 씨 같은 경우에는 말이 많고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계기로 스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또 현영 씨 같은 경우에도 목소리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것 같은데 좀 얼마나 애교 있고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보면 사실 처음에 이제 이름 이야기해도 되겠죠. 네. 노홍철 씨 같은 경우 나왔을 때 다 싫어했잖아요. 뭐 요즘 같으면 좀 또라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잘 보세요. 그렇게 보든 말든 자기 열심히 했잖아요. 그 현영 씨도 보면 앵앵앵 했지만은 거기 굴하지 않고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게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뭐라든 자기를 좋아했어요. 그 요즘 개그맨 중에서도 그 박명수 씨라고 있잖아요. 그분도 처음에 한 10몇 년 전에 나올 때 구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지만 굴하지 않고 자기가 자꾸 노력하고 자기 걸 알리니까 지금은 이제 대스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기가 자기를 잘 하면 그것도 사람을 즐겁게 하는 훌륭한 특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지잖아요. 그럼 좀 키 작은 사람도 커 보여요, 사실은. 그 옛날 우리 미녀와 야수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은 처음에는 막 이래 겉모습이 야수니까 싫어했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러니까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중국의 오늘날 이 중국이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그 밑거름이 된 사람이 덩소평이거든요. 덩소평 씨도 굉장히 적어요. 작은데 자기가 마음을 크게 하니까 거인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는 거. 그리고 잘 보면요, 사실 여자분들 같으면 아름다움에 관심이 많잖아요. 이뻐 보이고 그것도 자신감 있을 때 제일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감 있고 이래 나가면은 얼마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분들처럼 정말 열등감을 잘 딛고 이겨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박사님께서 열등감은 아이 때, 어릴 때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일수록 더욱더 그런 자존감을 잘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열등감이라는 거는 생긴 때가 오래됐다 그랬죠. 좀 어릴 때 생기고 하니까 아이를 키울 때 그런 열등감이 자리 안 잡도록. 근데 아무리 해도 그런 건 안 생길 수는 없겠죠. 이제 정도 나름인데 이제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자칫하면 이제 부모의 열등감이 또 아이한테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남한테 주눅 들고 자신 없는 사람은 아이 이제 기 안 죽인다고 막 버릇없이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거는 좋지 않아요. 그런 거 좋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공부에 또 한이 맺힌 사람은 이 공부에 대해서 또 되게 신경을 써요. 그래서 애가 처음에 구구단 외우는데 잘 못 외우면 겁이 덜컥 나는 거죠. 쟤도 나처럼 공부를 못 하려나. 사실은 누구나가 다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때가 잘할 수 있는 때가 좀 다르거든요. 이제 그럴 때 아이한테 자꾸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뭐 넌 누굴 닮아서 그러냐, 넌 우리 뭐 예를 들면 김씨는 안 된다든지 뭐 막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애들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대할 때 누구든지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너가 지금 못할 때는 못할 이유가 있고 그건 당연하고 지금 그걸 잘 극복하면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한테 단정적인 말을 하는 건 안 좋습니다. 또 아이가 뭘 이래 하다가 좀 어려워하면 지금 너한테 조금 때가 아닌 모양이다. 좀 쉬었다 하고 너 잘하는 거 좀 하자든지 해서 아이한테 단정하고 규정하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고 이 비교하는 거. 또 그리고 아이가 뭘 좀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칭찬해주고 너가 하니까 잘할 수 있다 하고 언제든지 아이 속에 있는 가능성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고 못했을 때는 너가 요게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요걸 좀 해보자든지 해서 아이한테 그런 어떤 아이가 자기를 고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나는 해도 안 되는 애다, 못하는 애다, 뭐 그런 것이 없게 한다면은 열등감은 자리를 잡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평소에 아이한테 네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었구나, 대단하다 이런 말 같은 거 좀 그런 많이 건 하거든요. 좋죠. 예, 그런 건 굉장히 좋은데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부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너 잘한다 그러고 그러면 다음에 또 내가 잘해야 되는데 못했을 때는 거기서 또 뭐 이상한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뭐 지금은 또 잘하더라도 못할 때는 또 못하는 대로 괜찮고 해서 해야지 이제 잘할 수 있게끔 이래 강요하기 위해서 하는 멘트는 또 좀 문제를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박사님께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남과 더불어 보다 행복한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저도 강의 듣기 전보다 강의를 듣고 나니까요. 조금 더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왠지 더 행복해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뭐 아무것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순리대로 살면은 네. 생각 하나 전환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어봤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저희가 말씀 들어볼까요? 요즘 보면 정신장애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또 집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정신장애가 어떤 게 있고 또 어떻게 해서 생기고 어떻게 또 대처할 건지 치료할 건지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정신장애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몸도 마음도 편안한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